우리가 인구 감소가 아주 심각합니다. 매년 영양군보다 더 많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7,000명 정도 매년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역 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민정책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인력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여기서 보시면 빈일자리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일자리를 매칭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이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자리가 1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일본이라든가 중국, 대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민청을 신설을 해서 인재 유치 경쟁에 뛰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 기반의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조사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외국인 실태 조사도 실시를 하고 도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이민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약 46% 정도가 이민 정책에 찬성을 한다. 반대가 한 19% 정도로 우리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젝트명 K-드림 외국인 책임제라고 해서 저희가 외국인과 관련된 이민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역 기반 이민 정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전을 아시아의 이주 허브 경상북도로 정하고 또 목표를 유입부터 정주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대방사회 조성을 저희가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전략을 추진을 합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세 번째는 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대방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개의 전략 과제와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도시가에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외국인을 유입하는 것부터요, 또 들어와서 유학 단계, 그리고 또 취창업과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정착되는 부분, 그리고 정착하고 나서 완전히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되는 부분까지 전주기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먼저 외국인 이민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인재 유입 전략입니다. 인재 유입과 관련해서는 비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학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과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외국인, 어떤 부분의 외국인을 유치를 할 것인가, 이 도식화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민을 받아야 될 인재들을 지역 우수 인재와 지역 필요 인재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우수 인재의 경우에는 유학생이라든가 숙련 인력을 저희가 지역 우수 인재로 표현을 했고요. 지역 필요 인재의 경우에는 비숙련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 그리고 해외 동포 등이 지역 필요 인재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방식의 이제 비자를 통해서 유입하는 경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책들을 통해서 유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들이 모범적인 이민자로서 단계적으로 정주를 해나가면 우리가 이거 깔때기 이론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들을 완전히 이제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인재로 만들어 가겠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기 R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지사님께서 이제 광역비자 제도를 강하게 건의를 해나가고 계시는데 이번에 R비자 모델은 광역비자의 유형인데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A부터 H까지 비자 종류가 있는데 새로운 유형을 R비자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저희가 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비자 모델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R비자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인재 패스트트랙 확대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부분은 우수한 대학의 석박사를 졸업하고 나면은 영주권을 따는데 3년 안에 패스트트랙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뭐 카이스트나 뭐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같이 IST가 붙어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대학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치단체장도 추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대학과 도지사가 추천을 해서 지역 우수 인재들이 빠르게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패스트 트랙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오래 머무는 비자 종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역 특화형 비자와 K포인트 274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들을 받아야 지역에 오래 정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학생과 동포의 경우에는 취업이 되지 않으면 다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원스톱 취창학 경제를 좀 지원을 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비숙련 근로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뭐 일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K 포인트라고 그래서 일정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일정 점수가 한국어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 수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비자 쿼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한국어와 사회 통합 프로그램 확대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274 그 비자를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학생 K-드림 프로젝트입니다.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 그리고 취창업 정주까지 연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유치 부분에는 저희가 K-드림 협의체를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또 산학연이 합쳐가지고 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공동 기획을 하고요. 해외 유치 설명회도 공동으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분입니다. 유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한 부분은 유학생들의 교육하고 그리고 또 취업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현 제도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 캠퍼스 실습 인턴제, 취업 인턴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그리고 연구 중인 첨단 산업 인력 양성 이 세 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 캠퍼스 실습 인턴제는 현재 유학생들은 기업의 인턴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 노동부 등과 협의를 해서 실습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으로 취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선 면접권을 줘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가령 뭐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더라도 이후에 어떤 뭐 자동차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은 마지막 때는 자동차 관련 그 세부 학위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위를 따서 이제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고요. 연구중심 첨단 인력 산업 육성은 저희가 경북형 초청 장학생 제도 KGKS를 올해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40명을 뽑았습니다. 이들 석박사 과정인데 보통 1인당 한 연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우수 인재로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폭 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드림 워크넷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만들어서 20개 국어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지원을 하고 기업은 이제 구인 등록을 하고 또 이민자는 구직 등록을 해놓으면 저희가 원래 1월달에 개소한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구인 구직 연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 작성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기업이 매칭이 되면은 저희가 시군에 희망이용 담당자를 한 명씩 그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외국인이 직접 기업에 갈 때 현장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고 거기 가서 통번역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그 지역에 집을 찾을 때도 같이 도와줘서 취업과 정주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또 6개월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최대 10회 한도에서 총 100만 원 안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의료비는 수술비라든가 입원비 등은 지원하지 않고요. 통원 진료비 주로 이제 그런 가벼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의료 부분에 어떤 도덕적 대의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언뜻 드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이런 차원에서 관련 법규도 있을 테고 제도 시행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데 있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지금 협력이 어떤 수준이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그 한 예로 그럼 이 소요되는 재정은 지금 정부하고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지금 경상북도에서 제시한 이 정책이 아니면 경상북도 자체 예산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주신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정부도 원래 제4차 외국인 기본 계획을 이제 외국인 정책을 이민 정책으로 앞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해서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와 같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방 정부에 완전히 권한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요. 두 번째 예산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여기 적시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5년간 한 1,4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대부분 투입되지 않고요. 지금은 지방비 위주로 좀 투입을 하고 향후에 뭐 보육이라든가 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또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7%가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뭐 반대를 하든가 모른다 하는 뜻인 것 같은데 50%도 찬성하지 않는 이 이민 정책을 경북도에서 먼저 추진하는 이유와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나 직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인재가 유입이 되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1년에 경북도에서 21,000명이 유출이 되고 외국인이 7,000명 들어오는데 외국인 인재들도 경북도에 있으면 지금 통계처럼 이네들도 서울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연령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젊은 층에는 좀 반대가 많고요. 좀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좀 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50%도 찬성하지 않는데 왜 이민 정책을 저거 예,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지금 예. 50% 찬성하면 거의 농업 쪽이나 공업이나 제조 쪽이나 예, 농업이나 제조업 이런 쪽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50%도 찬성하지 않는데 왜 이제 정책을 추진하냐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지역 소멸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출생률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살려야 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또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방관해서는 오히려 내외국인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제 이민을 받으면서 좀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상해 나가고자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요. 두 번째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이제 수도권을 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그 부분이 사실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취업을 잘 하지 않고 또 수도권이나 이렇게 좋은 기업을 많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취창업 인재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가동을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지역과 이제 그 석박사들이 각종 그 과제나 이런 걸 같이 해가면서 이 학위 과정에서부터 그 기업들과 연결을 맺고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좀 유출을 좀 방지하고자 그렇게 정책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예, 다음 웹플러스 이민청 유치 예, 예. 지난해 이미 3월에 경기도에서 용역 발표까지 하고 예. 자기들이 안산이 가장 유력한 위치다 이렇게 예. 그래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시군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준비를 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외국인 숫자라든가 그 교통 접근성만 따지면은 뭐 인천이라든가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이나 지금 유치를 하고자 하는 김포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은 공항에서부터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은 우리가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의 판을 뒤엎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생각을 바꿔서 유치 전략을 통해서 이제 좀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BS 김종현입니다. 아까 김종현 브릿지 본부장하고 맥을 좀 같이 하는 건데요. 지난해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 자료에 보면은 이주율과 아마 타 지역을 한 이주율과 저출산율을 비교했을 때 50년 후인 2074년 경북의 인구는 지금의 20% 수준 56명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계획들을 보면은 매년 2만 3천 명 줄어든다 그래도
50년은 115만 명이에요. 115만 빠지면 135만 명 정도가 경북 인구인데 국제조사 보고서가 좀 비관적인데요. 경북이 지금 고육지책으로 저출산까지 전쟁도 벌이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30년까지 그 외국인 그 20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 그럼 지금 10만 명이 2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배인데 지금 현재 7천 명 유치하에 2배 정도를 매년 확보해 나가셔야 되는데 예. 그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뭐 당장 올해 내년부터는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자의 지자체 자율권 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키를 저희가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민자를 숫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예.